테마 41번 매매 효력 및 환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테마는 양이 많지 않죠? 가볍게 보시면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계약 비용이 나옵니다. 계약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면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이때 이제 계약 비용이라는 것은 측량 비용이나 계약서 작성 비용 또는 중개 수수료, 보수 이런 것들 계약 비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합니다. 근데 등기 비용은 아니죠. 등기 비용은 이행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 목적물 인도 전에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 그러니까 인도를 안 했으면 기본적으로는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고요. 근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으면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합니다. 매도인이 인도하지 않은 동안의 과실은 누구 거다? 매수인 거다라고 되어 있고,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디에서 지급하냐면 인도 장소예요. 가끔 지문으로 나오죠. 인도 장소.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냐면 무슨 계약 성립 시의 장소 이름 틀리고 인도 장소라는 점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4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5번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 전 인도를 받았다면 인도 받은 때부터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죠. 근데 대금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다는 건 대금 지급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대요. 거절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6번은 동시행관계니까 서로에게 동일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거죠. 자, 과실의 규칙. 지금 방금 보신 내용이 조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매도인이. 그러면 매도인이 취득합니다. 근데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돼. 왜? 인도를 받으면 무조건 매수인이 취득하기 때문에 과실은 이자를 붙이고요. 다만 대금 지급의 기한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이 조문 자체가 매우 축약적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목적물에서 나오는 과실을 매수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대금을 냈거나 인도받았거나. 그러니까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냈으면 무조건 매수인 취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을이 매수인인데 인도를 받았죠. 근데 대금을 냈을 수도 있고 안 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금 냈다. 누가 취득하냐? 매수인이에요. 대금 안 냈다. 누가 취득하냐? 그래도 매수인이야. 인도 받았으면 대금이랑 상관없이 매수인 취득. 다만 대금을 안 냈으니까 나중에 줄 때 뭐 해야 돼? 이자는 가산해야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대금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으면 이자를 안 붙여도 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5월 1일 날 인도하기로 해서 인도했어요. 과실은 바로 취득입니다. 그런데 대금은 한 달 있다 주기로 했대.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5월 1일자로 대금 지급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죠.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인도를 안 받았다는 거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누가 취득한다? 매도인이 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냈을 수도 있고 안 냈을 수도 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냈다면 언제부터냐? 얘가 대금 냈을 때부터 과실 취득이에요. 매수인. 안 냈으면 매도인. 그럼 둘을 종합해 보세요. 둘을 종합하면 매매에서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건 둘 중에 하나면 돼요. 하나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냈거나. 그러면 여기서요. 판례 하나 보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고 대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뭐는 넘겨줬냐? 등기는 넘겨줬대. 인도 안 했고 대금 못 받았는데 등기는 넘겨줬다. 누가 과실 취득할까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죠. 왜? 매수인이 취득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냈거나. 등기받은 것으로 과실 취득권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결론, 매수인이 취득하려면 인도나 대금 완납 이 둘 중에 하나만 써 있으면 매수인이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과실귀속은 이 정도까지는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매가 나오는데,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다시 사오기로 특약하는 거죠. 매매와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합니다. 물론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얘는 종된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 소멸하면 환매 특약도 소멸하는 거죠. 근데 일단 환매는 제일 기본이 매매와 환매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다시 사오기로 합의하면 그건 환매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재매매 예약이고요. 환매가 되려면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받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팔긴 팔았는데 나중에 다시 사오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갑은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환매권 행사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와야죠. 근데 이 환매권은 기간 제한이 중요한데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은 뭐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부동산 잘 보시면 되죠. 5년을 초과해서 약정하면 무조건 5년으로 단축됩니다. 기간을 안 정했다, 부동산은 5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행사 기간을 정했다면 절대로 연장할 수 없어요. 환매권의 행사 기간을 한번 정하죠. 절대 연장이 안 된다는 점 조심하시고, 그럼 이 환매권은 당연히 재산적 권리로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환매권은 일신전소권이 아니죠. 일신전소권은 뭐야? 한 사람에게, 일신에게 전속하는 권리. 그럼 대표적으로 일신전소권은 가족법상 권리예요. 가족법상 권리는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없고 그자만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 환매권이나 뭐 임대차의 해지권이나 우리가 봤던 뭐 예약의 완결권이나 이런 것들은 재산적 권리니까 일신전소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할 수도 있고요. 채권자가 대위에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뭘 줘야 돼요? 환매 대금을 줘야지. 말로만 환매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환매 대금은 얼마냐? 일단 갑이 을에게서 받은 매매 대금 돌려주고, 그리고 여기다 뭘 합치냐면 비용의 합산액이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대금과 비용의 합산이다.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이자 들어가면 안 돼요. 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자는 왜 안 들어가냐면 지금 이 을이요, 환매되어서 소유권을 되돌려줄 때까지 과실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대금에 이자를 붙일 필요 없다. 왜? 이자와 과실은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퉁치는 거니까 이자를 붙일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얘가 강행 규정은 아닐 테니까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환매 특약할 때 이자도 붙여주기로 특약하면 그때는 붙여야죠. 근데 그런 말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을 을이랑 했는데 을이요, 갑에게 나중에 팔아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한 환매 특약을 가지고 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죠. 이건 뭐 당사자 간의 약정이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뭘 했더라면 대항할 수 있냐면 등기했다면,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어요. 그때 이 을과 갑이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한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 동시에 신청해서 실행되겠죠. 그러면 병이 살 때 환매 특약 등기를 보고 산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바로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가져가면 돼요. 등기부 갑구뿐 아니라 을구도 마찬가지예요. 환매 등기 후에 들어온 저당권은 환매권이 행사되어서 갑이 소유권을 찾으면, 소위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매 등기는 처분 금지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걸 이유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없죠.
환매 등기가 돼 있어도 매매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죠. 자기가 팔아놓고 환매 등기가 돼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못 해줘라고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뭐 있냐면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제척기간, 그러니까 환매권의 행사기간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환매권을 행사했어요. 5년을 정했을 때. 그러면 이 5년 안에 등기까지 다 받아와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야.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환매권을 5년 안에 행사했으면 그때부터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장 몇 년까지 등기 받아오면 되는 거야. 15년인 거지. 환매권을 5년까지 행사하고 이때부터 다시 몇 년, 10년이 진행되는 거지 요 기간 안에 등기까지 다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다 보셨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를 볼게요. 1번. 갑은 그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했대요. 틀린 겁니다. 자, 1번. X 토지가 인도되지도 않았고요.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대.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인도 의무 지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인도 안 됐고 대금도 안 줬어요. 그럼 서로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행지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행지체가 되려면 나의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이 경우에 매도인도 매수인도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2번. 매수인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대. 그러면 인도 받아서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인도 받으면 매수인이 그때부터 과실을 취득하니까 이자 가산해야죠. 근데 대금 지급의 기한이 있거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3번. 인도되지 않았네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대금을 주지 않고 있대요. 당연하죠. 인도가 안 됐는데 돈을 줄 리가 없죠. 이게 원칙적으로. 따라서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1번, 3번은 같은 취지죠. 둘은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4번. X 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 그러면 매수인이 인도 못 받았고요. 근데 미리 등기를 했네요. 근데 매매대금을 안 냈대. 자, 그러면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지를 묻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우리 뭐 봤어요? 과실을 매수인이 취득하려면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인도되거나 대금을 냈어야 되는데 인도도 안 됐고 대금도 안 냈다고 써 있네요. 그럼 누가 취득한다? 매도인이 취득하는 거지. 매도인이. 자, 5번.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어요. 근데 을이 대금을 완제했대. 그럼 누가 취득해요? 매수인이지. 인도받았거나 대금 냈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갑에게 귀속된다. 틀렸죠? 을이 취득합니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꽤 어려운 문제에 속했던 거예요. 지문이 좀 대체로 좀 길고. 2번. 갑은 자기 토지를 3억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환매할 권리를 환매 등기했대요. 보유율을 약정했대. 그러면 이제 1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갑은 환매 기간 내에 자기가 받은 3억과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환매 대금은 대금의 비용의 합산액이고요. 2번. 갑과 을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대. 그럼 부동산이잖아요. 토지니까 얼마? 5년. 3번. 환매 등기는 을명의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는 거고요. 4번.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자, 환매 등기가 됐는데 병이 샀다고 돼 있네요.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토지에 대한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아까 보신 거죠. 환매 등기는 처분 금지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팔아놓고
환매 등기가 있다는 걸 이유로 의리병에게 등기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고, 자, 5번.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정이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환매권 행사에서 갑이 등기 가져가면 이 저당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고 했죠. 갑이 행사했을 때 정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약정은 유효다. 비용 부담 누가 할지는 뭐 알아서 정하면 되고요. 2번. 물론 이제 계약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씩 내는 거예요. 균분 부담하는 건데 그건 임의 규정이니까 알아서 정하면 되고. 2번. 당사자 1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도 동일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동시행 관계니까. 3번.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요. 어디서 줍니까? 매도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인도 장소죠. 인도 장소. 3번이 틀렸고.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도 않았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어요. 누가 취득합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취득하려면 둘 중에 하나, 인도받았거나 대금 냈거나. 5번. 당사자 사이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 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죠. 10년.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번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죠. 틀렸고. 2번.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상실한다. 주종의 관계다라고 했죠. 자, 환매기간을 부동산인데 7년으로 정하면 5년으로 단축. 과실과 이자는 뭐 한 걸로 봐요? 상기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이 포함된다. 대금 플러스 비용의 합산액이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환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은 다음 테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